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제목은 오전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기존 암호화폐는 영원으로 갈 것인가. 자, 그리고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6가지 질문이 뭐 완전 새로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까지 공부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정보,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진짜 기존 암호화폐가 영원으로 갈 건지 가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진행하기 앞서서 한번 이런 소시파더님이 먼저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시파더님이 써주셨고, 그분은 그분 생각이 있고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제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이제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의견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관점대로 우리가 이제 보는 방향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리플이라든가 이오스, 이런 기존에 나와 있던 암호화폐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또 이제 보시고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새로 나올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IMF에서 발행하는 새로 나온 그런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는 기존 암호화폐가 영원히 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살아남을 것 같다,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암호화폐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 투자는 각자 책임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자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해주고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나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나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도 잘 쓰시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꼭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디 영상에 있냐면 5월 1일자 영상에 나가님 이 댓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현재 코인판 시총을 모두 합해봐야 170조 원으로 삼성 시총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코인, 비트, 이더, 리플 코인, 뭐 1400 여기에 쓰레기 코인은 빼고 를 다 사들였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총 정도 되는 돈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를 다 사도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굳이 세력들이 이거를 앞으로 나올 뭐 IMF 코인만 자신들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암호화폐들도 충분히 자신들이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확보를 해놓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써주신 겁니다. 탈중앙적인 코인, 비트, 이더, 리플, 뭐 중앙적 성격 코인, FRB, BIS, IMF, JP모건 코인, 이 두 개의 무기 모두를 손에 쥐어도 힘이 충분하고도 넘쳐나는데 굳이 한 자루만 쥐어서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각국 정부, 특히나 말 안 듣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위안화 코인, 루브라 코인, 유로화 코인들을 서로 내놓겠다고 하면 그거 합의 이뤄내는 데만도 진통이 상당할 수 있고, 결국엔 그 절충점을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코인에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각국 법정 화폐가 중앙 코인으로 디지털화 되었을 때 벌이는 환율 전쟁의 속도전은 물리적 속도의 한계에 달할 것이고, 결국엔 기술 강국 미국이 말 안 듣는 중국 및 기술 후진국들을 박살내버리는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면 중국은 위안화 코인을 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전세계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퍼블릭 체인의 비호 아래 자국의 금융 안보를 지켜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각국 나라에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페트로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페트로코인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페트로코인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들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그 각국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각국 국민들이 원하는 코인은 어떤 것이 될 건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거 뭐였죠?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IMF에서 나왔던 파견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 차기 대권 후보들 1, 2, 3위한테 모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의 조건들을 무조건적으로 너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들은 굳이 자신들이 리스크를 갖고 야, 대권 후보 중에 뭐 한 명만 사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만 사인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자신들이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던 암호화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어떤 중앙적 성격의 그런 코인들까지 그들은 다 소유하라고 할 것이다.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곱 번째를 볼게요. 미국이 영원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선 향후 10에서 20년간 4차 산업을 키우며 그 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금인 비트코인의 가치를 휴지 달러를 이용해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달러 패권에 도전해 보겠다고 금을 사모았던 중국과 러시아는 엿을 먹을 것이고, 디지털 금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금덩어리에 대한 가치는 많이 회의적이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영상에서 계속 다루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물론 금도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 이번에 이제 돌아올 위기에서 같은 방향성을 띌 것이지만, 금에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든가 다른 뭐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과 거의 맞먹는 금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굳이 그 힘을 금에다 실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차트를 봤을 때도 금 차트는 상승 여력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꼭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오늘 이제 그 파비뉴님의 댓글이 이제 22개가 달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빅스마일님도 의견을 써주셨고 슝 김파님도 내용을 써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용을 써주셨고 CJ님이 일단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나온 암호화폐 비트 이더 리플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달러와 같은 통화로 보는 시각에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의미 없거나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 문제, 수량 한정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체로는 가치가 없음. 그래서 뭐 무담보, 자산으로 보면 무담보가 당연한 것이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가치 창출 메커니즘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본 듯. 그것의 가치는 그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 저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멋있더라고요. 그것의 가치는 그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 즉 이제 가치를 누가 부여하느냐. 그리고 그 생태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저는 진정한 이제 가치라고 봅니다. 불법 자금 세탁 가능. 이건 무슨 화폐가 나오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법정 화폐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중앙화, 일견 동의하는데 다만 방점은 알 수 없는 세력에 찍혀야 한다. 그래서 몇몇 코인들은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가 뚜렷함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다. 중앙화라는 단어는 워낙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일단 여기선 패스. 발행처의 부정행위나 파산 우려. 이건 뭐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이고 디지털 자산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라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다. 암호화폐를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게 뭐 치명적 약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약점이라고 제가 약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로서의 약점이지 자산이라고 보면 일정 수준의 변동성은 오히려 필요한 셈이고 심한 변동성은 얼마든지 해칭할 수 있는 금융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변동성은 법정화폐가 같이 쓰이는 이 단계에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나중에 법정화폐인 달러라든가 우리 법정화폐들이 가치가 이제 영원으로 급격히 수렴하는 그 단계가 되면 그때는 이 법정화폐로 표현되는 그 변동성 그거는 거의 느껴지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굴이 진행될수록 비용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거는 POW 코인의 문제인데 다른 형태의 뭐 POS라든가 뭐 디포스 여러 가지 형태의 코인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읽어볼게요. 혹시라도 IMF의 중앙 집권형 암호화폐가 나오더라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원 오브 빅 플레이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화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앙 집권형 암호화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뭐 큰 플레이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얘가 이 하나가 남고 나머지 모든 화폐는 다 영원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CJ님 써주신 내용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플사와 IMF의 관계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매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빵형과 IMF의 중요 임원이 같은 컨퍼런스에서 친구처럼 얘기한 적도 있고 라가르드 총재도 리플사를 직접 지칭하며 칭찬하기도 했었죠. 제가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게 리플사의 라이언 자곤 임원이 IMF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리플이 IMF의 방향과 정책을 모르고 도와주고 있을까요? 리플사의 유일한 사업 실패 시나리오가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인데 이런 브릿지 통화가 필요 없죠. 자기네 사업 말아먹는 이를 임원까지 보내가며 심지어 빵형도 라가르드 총재랑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 천사님은 제가 이제 오늘 그분 방송을 열심히 봤는데 전제가 다르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금융 세력들은 규제, 통제, 관리가 되는 새로운 중앙화된 암호화폐 피닉스가 필요한데 지금의 암호화폐는 통제, 관리 중앙화되어 있지 않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나요? 노노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결국에,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공부가 이제 쭉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내용들을 다 아실 거고, 잘못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아마 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저는 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기존 암호화폐들은 또 다 영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빅스마일님 그리고 이제 사랑소금님 송기복님 또 이제 미스터 우식님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에이브님한테 마치 XRP는 아니라고 하면서 피닉스가 리플이라는 역설적 표현 저도 이제 리플충이 다 되었나 봅니다. 2017년에도 리또속이라고 놀렸었는데 2017년에는 본인이 리또속이라고 이제 놀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브라운님이 저도 이제 그 방송 봤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거 리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리플 아무리 봐도 모든 충족 요건을 리플이 만족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맴돌더군요. 근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들이 리플하고 너무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브라운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엘리트 금융 세력이 리플사와 협업하는 게 전 세계 퍼뜨리는 비용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한 개인의 의견이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투자는 책임이 따릅니다. 브라운님이 진짜 제 의견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IMF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일정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리플에 한 표, 저도 이제 한 표 얹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문봉님도 이렇게
의견을 쭉 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또 올라가서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이제 다뤘던 내용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암호화폐가 현재 신용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부정적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고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기존 암호화폐가 영으로 수렴하고 IMF와 월드뱅크가 만든 피닉스가 세계 단일화폐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JTB님이 코인 에코시스템 10년간 지속된 비트코인 화폐 문화와 5에서 3년의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어왔던 커뮤니티에 대해 입문자로서 이제 그런 의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다단계 코인이라고 해서 투자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저도 샀다가 이거 공부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팔았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코인일 수밖에 암호화폐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을 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피아트 머니 역시 근본위에서 탈피한 지 10여 년 정도 되고 금융 세력이 힘만으로 아무 담보 물건 없이 기축의 자리를 굳건히 다져왔음을 봤을 때 기존의 암호화폐가 영원히 된다라는 가설은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의견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써주신 거고요. 그래서 세계 단일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는 금 또는 은을 담보로 한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준비 통화가 되려면 일단 국가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IMF에서 그냥 되지도 않는 짐바브웨의 통화를 준비 통화로 쓰라고 하면, 볼리바르를 준비 통화로 쓰라고 한다면 각국이 사용하겠습니까? IMF가 그냥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 하나 만들어서 각국의 준비 통화로 쓰라고 하면 쓸까요? 신뢰할 수 있는 화폐여야 하고, 신뢰는 곧 각국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로 인정하고 사용이 되어야 하고, 국가 간 결제 시 사용이 편리하고 빠르게 결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XRP가 IMF의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사 인사이트에 보면 XRP는 애당초 만들어진 게 IMF의 준비 통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명시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주장한다고 준비 통화가 되진 않겠지만 리플사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리카르드 총재도 올 초에 파리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리플사를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신문 기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리플 등이 주도하는 분산 원장 기술 DLT,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 송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세계은행은 지난 3월 공식 사이트에 엑스래핏과 파트너십을 공개를 했다. 파일럿으로 진행된 엑스래피드의 미국과 멕시코 간 외화 송금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블록 미디어 4월 18일자 기사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면요. 기사 제목은 리플, IMF, 세계은행 등과 협업, 전문가들 상승 여력 있다. 그래서 리플이 IMF와 월드뱅크, 국제기구와의 협업 소식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플이 IMF나 세계은행 등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고, 리플이 기존의 국제 결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리플 등이 주도하는 DLT,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화 송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암호화폐를 IMF가 제시하기보다는 리플이 그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한번 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되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기존 암호화폐는 영원으로 갈 것인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질문을 해봐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폐로서 중요한 것은 신뢰일까, 담보일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화폐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신뢰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화폐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담보를 이야기하는 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달러와 패깅된 아니면 금과 패깅된 여러 가지 그런 실물 자산들과 패깅된 그런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돈을 처음에 사용했나라고 보면 원시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화폐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개 껍데기는 어떤 담보가 있었나요? 담보는 없었습니다. 담보는 없었고 그 마을에 아니면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끼리 야 우리 이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담보가 없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돈으로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네수엘라에 이제 페트로라는 코인이 나왔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페트로를 발표를 했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페트로가 어떤 암호화폐냐? 페트로는 이런 암호화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페트로는 오일 50%, 그리고 금 20%, 철강 20%, 다이아몬드 10%를 본위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페트로는 굉장히 화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어떤 담보 물건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페트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시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담보는 있지만 신뢰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볼리바르나 화폐를 받자마자 이거를 버린다는 제가 말로 표현을 했지만 무조건 다른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 볼리바르가 내 수중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달러로 바꾸든 아니면 주식을 사든 물건을 구매하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왜냐면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야 우리가 돈의 가치를 이렇게 뭐 공 5자리를 빼고 인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 네트워크 그 베네수엘라라는 생태계 안에 있는 국민들은 그 볼리바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담보가 확실하게 있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은이라든가 뭐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반으로 한 어떤 담보 물건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마두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야 우리가 이걸 담보로 해서 페트롤을 만들었어. 이거 한번 니들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뭐 은을 기반으로 하든 금을 기반으로 하든 그런 걸 기반으로 한 패깅된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때 과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은을 담보로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뭐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 과연 얘네들이 이거를 그만큼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지금 이 테더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테더화가 처음에는 달러를 1대1로 패깅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74%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하고 나머지 자산을 다 포함해서 74%밖에 갖고 있지 않대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매일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화폐로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금융세력은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였고 2009년에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놨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30년 전에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그 독수리가 아니죠. 피닉스죠. 그 피닉스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를 거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이미 저는 암호화폐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나올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일지, 스텔라 루멘일지, 뭐 리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뭐 아직까지 딱, 이게, 뭐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왔던 그 암호화폐구나. 이거라고 피닉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30년부터 준비를 해왔을까? 만약에 그들이, 야,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인, IMF에서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이 코인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딱 내놓을 테니까 니들 이거 써 이제 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다 이걸 그래 그거 쓸게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서 또 리플도 나왔던 거고요. 텔라루멘도 나왔던 거고, 뭐, 다시 이더리움, 이오스라든가 이런 플랫폼 코인들도 쭉 출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부터 준비한 이유는 이게 한순간에 야, 앞으로 니들 이거 써 라고 했을 때 그게 되지 않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단일 화폐는 피닉스 한 가지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정화폐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정화폐를 쓰고 있고요.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또 가치 어떤 수단으로서 가치를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물 자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계 단일 화폐는 피닉스 한 가지일까? 이 부분도 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송금 수단으로서는 뭐 리플이 될 수 있고요. 뭐 결제 수단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암호화폐가 될 수 있고, 트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서 뭐 이오스라든가 이더리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고, 그 플랫폼 안에 유틸리티 코인들이 뎁들로 여러 가지 또 코인들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물론 지금 2,000가지가 넘는 암호화폐가 다 살아남진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사이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지만 또뭐 적은 인원들, 어떤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뎁들이 존재하고 그런 유틸리티 코인들이 그거에 맞게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단일화폐의 그럼 조건은 뭐냐? 네 번째 질문. 세계 단일화폐의 조건은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에릭 유님이 써주셨던 내용입니다. 에릭 유님이 세계 단일화폐의 조건은 뭐가 될 것이냐? 첫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유통량을 자신들이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한 말이에요.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가를 얘기하겠죠.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예전에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됐겠죠. 지금 만약에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한 말을 바꿔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미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렇게 참고로 이제 바꿔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금융세력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내가 이 암호화폐, 만약에 세계 단일 화폐가 될 월드 커런시가 될 그 암호화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물량을 조절하든 뭐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인플레이션을 만들든 뭐 수량을 조절하고 싶으면 수량을 조절하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텔라루멘 그리고 뭐 전 비트코인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은 이미 금융 세력이 어느 정도 저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뭐 의견이 또 이 부분도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리고 리플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뭐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고요. 스텔라루멘이 또 IBM과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유대자본들이 이런 곳에 깊숙이 이미 침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무엘님이 비트메인의 어떤 그 이사회 멤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사회 멤버들이 유대 자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금융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대중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화폐여야지 세계 단일 화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중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금융 세력들이 페드가 민간 기업인지 모르고 아직까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제 달러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페드가 야, 우리가 돈 이거 만들었으니까 니들 다 써라 이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일반 사람들이, 일반 우리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각 국가들이 니들이 그럼 또 암호화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니들이 금융 세력이고 하니까 니들 말 들을게,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이 이제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대중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고 인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개인 투자자들 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리플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구글 트렌드에서 조사했을 때 리플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이제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미 리플은 대중들한테 이미 깊숙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금융 세력이 원하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 단일 화폐인데,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은 각 국가 간의 국가 화폐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축 화폐로 통화로 달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화폐,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 각각 나라의 화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지금 제가 뭐 아마 제 영상 쭉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다음, 네이버, 그리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구글 유튜브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때, 결국에 앞으로 이제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국가의 경계를 허물 것인가, 저는 이게 VR 가상 공간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 거다라고 봅니다. 어, 지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유튜브가 될 수 있겠죠. 유튜브라든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계를 이미 저는 허물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어, 제가 이 영화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2018년도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상 현실, 이 게임이 지배하는 2045년이 이제 모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내가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 활동은 가상 공간, 그 VR을 끼고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해요. 일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가라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공간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에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벽을 허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기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리플이 포르테 블록체인 게임 확산 레이스 본격 가세에서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확산을 위해서 리플이 1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제 유명한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자들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그 포켓몬고를 만들었던 그런 개발팀, 그리고 카밤, 유니티, 가라지 게임스 같은 유명 게임 기업 출신가들을 다소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면서 리플이 결국에는 지금 아까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봤던 이런 오아시스, 가상현실 안에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돈의 역할도 이제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5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이제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력은 기존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과 이제 좀 중복이 되긴 합니다.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기존 암호화폐들은 니들 이미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자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세계 단일화폐로 쓰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를 니들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들도 일정 물량의 자신들이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을 하게끔,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 돈, 뭐 리플이 될 수 있겠죠. 리플을 송금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실제 그 지구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쓰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100%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이제 니들 얼마씩 사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닉스라는 코인을 만들고 나서요, 이거 하나에 뭐 10만 원씩 팔 테니까 10만 원씩 니들 사가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인가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화폐가 아닌 새로운 암호화폐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리플이 아까 이제 여러분들 의견 주셨던 것처럼 리플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영원으로 갈 것인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저는 아니다인데, 물론 이제 상당수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있다 보니까 상당수 암호화폐는 영원으로 가는 암호화폐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비트, 이더리움, 뭐 리플, 이오스, 이제 시총 이제 상위권 알트코인들과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 상위권 코인들 중에서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이 암호화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죠. SBI 홀딩스 대표 리플 이사회 합류, 아시아 유저를 확장할 것 얘기를 했고요. 이게 4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우리 뉴스 시간에도 다뤘던 기사인데, SBI 홀딩스 기타오 요시다카 대표가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다. 리플과 SBI 홀딩스의 파트너십이 견고해진 모양새다. 이렇게 썼고, 리플의 공식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요시다카 대표의 말은 현실이 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시다카 대표를 리플 이사회에 맞이하게 돼서 몹시 흥분된다며 전통 금융시장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에 이르기까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요시다카 대표의 깊은 이해는 리플이 계속 확장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사회에 합류하면서까지 팔을 걷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리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과연 리플이 이게 진짜 영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영원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 가지 않게끔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를 보고 아마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를 보고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렇게 충분히 기존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리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또 믿고 이거를 이 리플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또 이제 신뢰를 해서 이 리플 XRP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 그 다른 의견을 존중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분도 저는 충분히 나중에는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은 기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 리플에 대해서 이거 다단계 코인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그분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굳이 우리가
굳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도 존중을 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쭉 자료를 여러분들도 만드시고 내용을 써주시고 댓글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생산적인 어떤 논쟁 이런 게 우리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5월 2일 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